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영문 독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영문 지문 두 개가 문학과 좀 관련됐습니다. 문학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글이 뭔가 흑인 문학인데요. 쌤이 사실 이 출처 원저에 대해서 지금 쌤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찾아봐야 뭐 밑에 기록은 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회학이나 뭐 이런 그런 어떤 글들을 읽는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 뭔가 필자가 이렇게 탁 던지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어구가 가지고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문학적, 예술적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느껴보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turning from the trunk 했습니다. 분사 구문 형식이죠. turning from the trunk. 트렁크는 뭐 이런 가방인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미국의 노예와 관련된 그런 어떤 노예를 소재로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 보면은 뭐 중줄 못 쓰고 대부분이 큰 가방 있죠, 그죠? 트렁크 이걸 주로 들고 다녔습니다. 다니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자, 트렁크에서 돌아서면서 she stood in front of, 그죠? 내 바로 앞에 바짝 다가서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내 앞에 나 섰는데 다시 또 분사 구문 형식으로 취하고 있죠. 자, holding in a black hands 했습니다. in이 있기 때문에 좀 안에 이렇게 좀 꼭 쥐고 있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in a black hands 목적은 a bundle of papers 이래 되죠. 그리고 다시 또 분사로 뒤에서 이렇게 또 수식합니다. 자, 내 손에 그녀의 양손입니다. 지금 in her black hands였죠, 그죠?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나오는 것조차도 문학적인 표현에서는 문학적인 글에서는 저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꼭 쥐고 있는 느낌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뭔가를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리고 a bundle of paper, 뭔가 종이 뭉치입니다. 종이 뭉치를 갖다가 딱 쥐고는 꼭 쥐고는 두 손으로 꼭 쥐고는 이러는입니다. 꼭 쥐고는 내 앞에 썼다 이래 되죠. 근데 그 종이 뭉치가 tied 묶여 있다 이 말이죠. 묶여 있는데 securely 했습니다. securely 안전하게 이래 돼 있죠. 그러면은 안전하게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풀어지지 않게 단단히 탁 묶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앞에서 holding in her black hands, 그죠? 까만 양손에 탁 이렇게 탁 쥐고 있는 모습하고 이 스키어리하고 느낌이 연결이 됩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느낌이 탁 전해집니다. 단단히 탁 묶었는데 뭘로써 with all their legs입니다. 아주 낡은 천으로 단단히 묶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black hands가 나오고 까만 손이 나오죠. 이때 벌써 이 흑인들이구나. 그죠? 우리가 흑인 문학, 흑인 예술 이러면은 과거 노예제도 시절에 그 어떤 거기서부터 이렇게 또 내려온 재즈, 그죠? 소울 이런 거 다 연상을 하면은 뭔가 좀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느낌이 들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with all the rags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백인 부유천 같았으면은 이런 낡은 천으로 그걸 보관했겠습니까? 뭔가 금태가 번쩍번쩍이는 어떤 이런 끈 같은 걸 가지고 딱 묶어놨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period입니다. period. 자, 됐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서 탁 돌아서면서 그냥 까만 양손에 뭔가 낡은 천으로 이렇게 단단히 잘 묶은 종이 뭉치를 갖다가 탁 들고는 내 앞에 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r cinnamon입니다. 이 cinnamon은 저게 어디 하여튼 남아메리카인가 뭐 하여튼 그게 쓰지가 나무인데요. 그 나무 껍질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고 그리고 거칠다 그럽니다. 그리고 좀 약간 어두운 색을 띱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학에서 등장하는 아주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her cinnamon face였습니다. 그녀의 cinnamon 그 나무 껍질과도 같은 얼굴입니다.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주름이 막 지고 피부는 거칠고 그리고 얼굴 색깔은 좀 검은 이런 느낌이 옵니까? 풍파에 찌들린. 그런데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할 때? As she pressed, 이게 또 느껴보십시오. pressed the papers to입니다.
이 to는 건네주다라는 귀속이죠, 그죠? to my hands라고 나온 이 press 때문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꼭 쥐어주는 느낌입니다. 앞에서도 꼭 쥐고 있었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손에다가 꼭 누르듯이 누르면서 준다는 게 꼭 쥐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녀가 내 두 손에, 즉 지금 주인공도 한 손으로 받는 게 아니죠. 두 손으로 탁 받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가서 탁 주면은 두 손으로 주는데 그걸 갖다 꼭 쥐어주는 느낌입니다. 지금. 쥐어줄 때 그녀의 그 거칠고, 거칠고, 그러니까 쓰나면 저건 이제 번역할 때는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녀의 검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So I stood there. 나는 그곳에 서 있었는데 어디냐면 at the foot of her iron bed입니다. 자, 어떤 한 지점을 이야기할 때는 그죠? at를 쓴다 그랬죠? 그러면 foot는 제일 밑바닥이 제일 발이니까 침대로 치면 제일 침대 끝머리입니다. 끝머리. 근데 또 iron bed입니다. at the foot of the mountain 하면 뭡니까? 산 끝자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이언 또 베드입니다. 철로 만든 베드입니다. 역시 백인 부유층 같았으면은 아주 고급 목재로 탁 눈이 막 광채가 푸측푸측 나게 만들었겠죠. 이 그냥 쇠로 그냥 대충 얽어가지고 만든 침대입니다. 침대 끝에 서 있었어. holding 뭐 딱 쥐고 있는데 holding the ancient papers. 자, 할머니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보통 엔트로 나오죠. 숙모님 정도. 그래서 그 ancient는 뭐 고대 문서다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그 옛날 문서입니다. 옛날 문서를 종이를 들고 그녀의 침대 끝에 서 있었다 이래 되죠. 자, I had been read to 했죠. 요거는 leader A to 부정사의 수동입니다. 이게 나가니까 had read니까 I had been read 그대로 뒤에 to 부정사 따라 나오는 구조죠. 물론 여기에 명사도 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A로 하여금 B 하도록 이끌다, 유도하다, 그죠? 명사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 완료가 와 있으니까 이 시점 이전에 내가 그렇게 뭔가 이끌어졌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문맥에 맞게끔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뭐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라든지 아무튼 그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to believe that 이하라고 내가 믿도록 하여튼 그렇게 되었어. 뭐 교육을 받았어. 즉 colors 그죠? 여기 ed를 붙이고 복수를 썼기 때문에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은 흑인들이겠죠. 그죠? 흑인들은 never kept their papers. 결코 그들의 문서를 갖다가 문서를 가지지 않는다. 지금 이거를 직접 앞부분으로 옮겨보면 어떻습니까? I had been led to believe in 이 내용 자체가 그대로 직접 앞부분으로 가면 colors never keep their papers 이렇게 그 팩트로 탁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흑인이든 뭔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흑인은 없다라고 내가 믿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이거지. 혹은 뭐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their papers가 뭐겠습니까 이게 또 굉장히 묘미 있는 글이죠. 아니 여기까지 그냥 쭉 읽다 보면은 아니 종이를 못 가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paper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구나, 그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필자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까? 이 페이퍼가 도대체 뭔지 전혀 이야기 안 해주죠. 그래서 뭔가 관심을 갖다가 착 끌고 있는 겁니다. 이 페이퍼가 뭔지 좀 문학적인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글입니다. nervous는 이게 뭐 긴장, 약간 신경이 곤두섰다 이런 말이니까 여기서는 긴장한 채로 이 말이죠. 긴장한 채로 나는 untied 앞에서 했죠. 원상 회복이라고. 그리고 unfold 또 나오죠. unfolded 원상 회복 묶었던 걸 풀어가지고 똘똘똘 말렸던 거를 쭉 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게 돌돌돌 뭉친 것 같으면 unrolled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fold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접혀 있는 그죠?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the bundle 그 종이 뭉치를 갖다가 끈을 풀어서는 펼쳤는데 뭐냐면 the fragile deed입니다.
이거는 뭐 손상되기 쉬운, 부러지기 쉬운 이런 말이니까 이건 뭐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앞에 older language, 그죠? 그리고 securely, tied secure의 의미하고 그대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손상되기 쉬운, 그러니까 아주 낡은 이런 의미로 fragile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did는요, did는 보통 이제 do의 명사형으로 action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법률적인 어떤 재산상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걸 deeds라 합니다. 자, 이걸 유추해서 그냥 예를 들면은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상생활하는 것 외에는 소유 중심의 어떤 이런 인식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뭔가 소유 활동이죠. 그죠? 소유를 위한 어떤 활동.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법률 행위와 관련한 문서다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밑에 바로 document로 나옵니다. So I was holding. 자, 내가 쥐고 있는 것은 not가 아니었고 but 나오죠. 그죠? not but, not a but. 저, 내가 안 쥐고 있었다가 아니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은 the copies, 복사본이 아니라 the actual document. 진본 문서였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다시 또 signed 나오죠. signed in ink. 이건 재질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in pencil. 지금 in ink와 반대되는 의미가 in pencil입니다. 이건 재질,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ith pencil은 단지 연필이라는 도구로 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필로 써 이렇게 합니다. 근데 in pencil 할 때는 여러분들 뭐가 기억이 납니까? 수학 시험 칠 때 반드시 연필로 쓰세요 그러죠? 볼펜 쓰지 말고 그 볼펜으로 쓰지 말라는 게 not in ink 이 말입니다. 그게 대비되는 게 pencil입니다. 즉 연필이라는 재질로 써야지 뭐 지울 수도 있고 또 좀 덜 지저분하게 보이겠죠. 그죠? 볼펜을 쓰면 안 되니까 쭉쭉쭉 끊어놓고 시커멓게 칠해놓고 또 옆에 쓰고 이러면은 채점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래서 재질이고요. 자, 뭔가 잉크로 딱 서명이 되어 있는 by 누구에서 my great grandfathers 고조부죠. 고조부 grandfather 할아버지 정조부 고조부 그죠. 나의 4대조 할아버지이신 시드니 윌리엄스와 그리고 벤 모간의 잉크로 딱 서명했다. 그리고 또 누구? The Land Commissioners of the State of Mississippi. 미시시피주의 뭐 커미셔너라니까 이 뭐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뭐 토지 관리관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커미션이라는 커미트 뭐 그와 관련된 법률 행위의 일체를 갖다가 위임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다른 사람 일반 개인의 어떤 위임이라기보다는 공문서 성질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관리인보다는 관리관 하는 게 혹은 대행관 뭐 옛날 말로는 대행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문서는 복사본이 아니라 진본 문서인데 거기에는 우리 4대조 할아버지신 시드니 윌리엄스와 벤 모간 그리고 그 당시 미시시피주의 뭐 토지관리관이 관리관이 함께 영어가 아니고 잉크로 딱 서명한 진본 문서를 내가 들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쭉 이야기했던 페이퍼가 저 deeds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법률 문서였다. 자, almost a century late. 자, 그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났어. 이런 말이죠. 4대조 같으면 한 100년 정도 되겠죠. 한 25년 터울로 보고요. 지나서는 this. 이 법률 문서가 spoke to me.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from the pages 뭘 이야기해 주냐면 that dia를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verified 하는 입증을 하는데 뭘 입증한다? that dia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거의 한 세기가 지났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문서들은 법률 문서들은 나에게 그 내용으로부터 이라니까 그 적힌 내용으로 그 달리 이야기하면 그 법률 문서에 적힌 내용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또 입증해주고 있었다 말이죠. 근데 for all time to come 이건 미래니까 앞으로 올 모든 시간에 쭉 이어서 어떤 느낌입니까? 변함없이 앞으로 영원히 이래가는 거죠. 그죠? 영구히 입증해. 즉 내용이 뭐냐면 Fremont had
had once. 과거 완료죠, 그죠? really existed.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있다면 이 지금 주인공이 프리먼트 이 존재를 갖다가 실체를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알았다 하니까 지금 이거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지역이다라고 알 수 있겠죠.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어떤 지방,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먼트가 한때는 정말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에게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구히 그걸 갖다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하고 있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 프리먼트는 아마 그 문맥으로 봐서는 주인공의 4대조 그 시절에 뭔가 흑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흑인들은 문서를 가질 수 없다, 결코 가지지 못한다, 않는다라는 그 팩트로 딱 표현한 게 뭐겠습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100년쯤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 한 1900년도 중후반에 쓰여진 글이라면 1800년도 한 중후반 정도 되겠죠,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 특히 그 신분적인 어떤 계층적인 그 discrimination 차별 이런 것들이 엄청났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60년대쯤 와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그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 이념이나 이런 실천이 그게 달했을 때 마틴 루터킹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흑인 인권을 갖다가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만 해도 뭐 흑인이 무슨 땅을 소유한다 이런 것들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어쨌든 선생님이 좀 군데군데 좀 시간을 끌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군데군데 표현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문학 작품은 그런 걸 잘 느끼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어떤 문학, 꼭 문학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문학, 뭐 또 미술, 뭐 음악. 근데 음악 쪽은 아방가르드가 조금 좀 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쌤이 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하면서 쌤도 모더니즘이 뭐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대충 그냥 수박 긋핥기 정도로 그냥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굉장히 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짤막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자, 이 모더니즘, 우리는 보통 모더니즘이라 하죠, 그죠? 모더니즘 in art, 예술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은 was the age of the avant-garde, 즉 아방가르드 시대라고 한다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팩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결국 아방가르드의 어떤 그 사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뭐 운동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이 풍미하던 그런 어떤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from many critics, 많은 비평가들에게 있어서는 즉 많은 비평가들이 이렇게 비평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포스트 모더니즘, 즉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해야 됩니까? 모더니즘 이후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통 뭐 모더니즘, 후기 모더니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모더니즘하고 대립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막스, 그러니까 이게 뚜렷하게 어떤 특징을 보인다 이 말이죠. The exhaustion, 소멸이죠. of those projects. those project가 뭐다? 앞에 나오는 avant-garde, the arts of the avant-garde 이래 돼요. 즉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 운동의 소멸, 종식을 그 특징으로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모더니즘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어져 오는 겁니까? 완전히 단절하는 거죠, 지금. 그죠? 자, 근데 아방가르라는 이 용어가 뭐냐면 이게 불어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 지역에서 최전방에 나가 있는 그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선 1선에서 직접 적과 이렇게 마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봉에 선다. 앞선자란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봉에 쓴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뭡니까? 어느 한 어떤 문학적, 예술적 어떤 사조에서 이것을 뚫고 나갈 때 제일 앞에 선다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어떤 사조, 그죠? 새로운 어떤 예술 형식을 갖다가 앞장서서 이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가 다 지금 나옵니다, 이게.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The end of a sense. 어떤 인식이냐? 어떤 인식의 종말이냐? 하면은 a sense that 하고 동격의 that-절입니다. Art has a single purpose. 예술이 오로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관념입니다. 아니면 혹은 예술이 can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의 종식이다. 그것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비평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일단 끊고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방가르가 굉장히 전투적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18세기 중엽 정도 되니까 19세기 정도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앞에 어떤 문학이라 예술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뭐 그때 낭만주의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예술이라면은 그 예술의 어떤 본질에 가장 가까운 어떤 그런 사조나 이즘을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보통 생각하죠.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쭉 내려오다가 뭔가 그 제국주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막 정치, 경제적으로 전 세계 혼란에 빠지다 1차 대전이 빵 터지죠. 그죠? 1차 대전을 딱 겪고 난 뒤에 더더욱 이 아방가르적인 어떤, 예술가들은 이 현실 사회에 정말 절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술도 기존에 현실과 동떨어져 가지고 희낙낙거리고 뭐 이태리가 달아달아 밝은달아 그거 가지고 그 예술의 의미가 없다. 예술도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고양하고 그리고 사회를 갖다가 개혁하고 그런 예술이 쉽게 말해가지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어떤 그 행복을 갖다가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나가자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이 아방가르적 사조입니다. 그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곧 아방가르의 어떤 예술에 관한 정의이자 어떤 하나의 철학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예술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방금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can change the world.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세상을. 하는 그러한 인식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And yet. 그러나 it also indicates. and yet.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의미를 갖다가 우리에게 탁 indicate, 가리키다는 의미니까요.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은 democratization, 민주화입니다. 어쨌든 of art. 그래서 예술이 민주화가 되었다. 예술이 제일 뒤에 가보면은 우리 민주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민주, 독재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반대되는 말의 의미가. 그러면은 민주라는 것은 결국 이전에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대중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 democratization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대중화라는 그런 의미로 넘어갑니다. 예술의 대중화인데 그게 뭐와 coupled with 하니까 이거는 좀 couple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냥 with 안 하고 couple 한 거는 뭔가 밀접하게 이렇게 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continuing expansion, 지속적인 확장인데 무엇이 지속적으로 확장하냐 하면은 the forms of techniques, 형식과 그리고 그 안에 구체적인 기술, 그죠? 근데 그것들이 점점 더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기법들이 생겨났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것이 might be counted as, 이거는 count A as B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regard A as B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consider A as B 이래 된 거죠. 그렇게 A is counted 수동으로 가고 이래 가죠. 쌤이 사실은 조금 빨리빨리 하려고 날필로 씁니다만은 쌤이 정확하게 기록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ounted as artistic. 뭔가 예술적이라고
막 부를 만한 것이라면 매일 안 하고 마이트라는 것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대략 막 예술적인 거다, 예술과 관련된 거다라고 막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어떤 형태든 어떤 기술이든 쏟아져 나왔다 이러는 거죠. 그죠? 근데 뭐와 더불어 쌤이 교재 해석을 갖다가 약간 이상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자, 뭐와 더불어, 뭐와 마찬가지로 the involvement of sections of the community. 사회의, 그죠? 공동체, 그러니까 사회의 여러 부문입니다. 여러 부문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과 또 여러 부분이 참여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어떤 기술 기법이 당연히 그죠? 동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동시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어떤 예술의 대중화를 갖다가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까? 근데 아직까지 안 끝났네. 그러면 이 후는 지금 여기 나오는 sections입니다. 다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회 여러 부문들인데 who had hitherto 그때까지는 appeared 뭐뭐처럼 보였단 말이죠. to be marginal to that art world. 저 예술 세계에서는 예술계에 있어서는 뭔가 변방, 주변, 즉 뭔가 예술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죠? 그러한 사회의 아주 다양한 여러 부문들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에는 다 참여를 하고 그 결과 이러한 democratization of arts라는 이런 현상을 보였다 이래야 됩니다. 숨이 좀 차죠? 여기서 몇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줄. 아홉 줄이 지금 한 문장이죠. 그런데 뭐 아방가르가 뭐니 이러니까 또 좀 많이 머리 아프죠, 그죠? 근데 이 글은 아방가르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으로 딱 갖추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전혀 안 돼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그래 정리를 하면은 모더니즘이 아방가르 시대의 어떤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아방가르 예술 운동 그것이 와해되고 그리고 아방가르 이 운동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어떤 모토가 뭐냐면은 예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도 무너뜨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보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모습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전까지는 그 예술의 어떤 주변 변방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사회의 각 부문의 요소들이 참여하게 되고 따라서 뭔가 조금이라도 예술적이다 할 수 있는 것이면 아주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어떤 기법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as American critic, 미국의 비평가인 안드레아스 휘센이 makes clear,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a key aspect, 그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단면입니다. 단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어떤 모습은 뭐냐 하면은 the way, 하나의 방식인데 방식이 나와 있으니까 in which로 나오죠, 그죠?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 in과 way를 받는 which, in which 그 방식을 통해서 it breaks down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무엇을 what it calls 즉 휘센이 자기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휘센이 말하는 the great divide 거대한 어떤 균열이죠, 그죠? 무사이에 high art와 popular culture 이거는 고품격 예술, 뭐 저기 가면 이건 대중 문화 이래 되겠죠. 그럼 이 고품격 예술은 뭐겠습니까? 앞에 그 이야기했던 마지널적인 존재를 다 제시한 순수 예술이라는 거겠죠. 그죠? 소위 말한 우리가 예술가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오던 예술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로 high art라 쓴 겁니다. 그리고 popular culture는 그 이후에 예술 영역으로 쏟아져 들어온 많은 사회적 부문들이 양산에는 소위 뭔가 순수 예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도 예술이라 합시고 뭔가 펼쳐지는
많은 어떤 활동들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우리 지금 보면 뭐 대중 팝 문화 또 뭐 많죠. 그죠? 대부분 다 요즘 삐뚤하면 다 문화라고 갖다 붙이죠. 그죠? 예술이라고 갖다 붙이죠. 자, 그 사이에 거대한 균열을 갖다가 뭐다? 깨뜨리는 방식이다. 이 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특징적인 어떤 단면이.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아방가르 뭐 대충 정리가 됐죠. 됐죠? 이 아방가르가 이제 1차 대전, 세계대전 때문에 더더욱 예술인들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빠지면서 그에 대한 아주 좀 극단적인 그런 쪽으로 또 현실 도피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도 좀 있죠. 그죠? 근데 가장 뭐 다다이즘이라고 들어봤죠. 다다이즘. 다다이즘. 근데 이 다다가 뭐냐면은 왜 다다이즘이라 했냐면 그 얇은 뭐 종이를 탁 자르는 칼이 어디서 제가 쌤이 지금 그 기억으로는 뭐 이 아방가르 어떤 예술가들이 문필가였던 모양입니다. 해가지고 어떤 뭐 노선 카페에 앉아가지고 뭐 있다가 뭐 사전을 뒤지다가 사전에 우연히 이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종이를 자르는 칼이다 이래가지고 야 우리하고 정말 맞다 이래가지고 다다이즘이라고 붙였다고 그럽니다. 종이를 자르는 칼이 왜 아방가르하고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느낌이 옵니까? 가차없이 쫙 구식의 예술을 가차없이 잘라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다이즘이라면 우리 쪽으로 오면은 누가 있습니까? 이상 있죠, 이상. 그죠? 이상. 이상의 뭐 오감도, 그리고 단편 소설 동해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읽고 있어도 막 좀 그렇습니다. 막 좀 확 눌러오고 막 답답해지는 그런 건데요. 쌤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였는지 아니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그 친구들이 보면 초등학교 친구들이니까요. 초등학교 친구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중학교 갈 때까지 계속 놀러 갔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고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 가니까 정말 쌤 집의 형편으로서 도저히 꿈도 못 꾸는 한국 문학 단편 전집이라 해가지고 한 100몇 권이 쫙 시리즈로 있는 겁니다. 그것도 꽤 두꺼웠습니다. 쌤 전성 내주기보다 좀 얇고 영어로부터 자유보다는 조금 굵은 꽤 두꺼운 건데 쌤 기억으로는 그때 그걸 한 절반 이상 빌려가지고 읽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그걸 문학적인 어떤 뭐 향기나 이런 풍치를 느끼면서 읽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흥미로 재미삼아 본보면 김유정이가 쓴 게 본보입니까?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효석이나 근데 이상 그때 기억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게 왜 소설이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일제시대 때 이상이라든지 뭐 최남선, 이광수 도 있고 하지만은요 이효석 있고 뭐 최만식, 염상섭 다 많죠, 그죠?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당시에 문필가들 이상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지금 현대 사회로 치면은 당대 천재들입니다. 당대 천재들입니다. 그리고 쌤 지금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의 역사가 근현대 문학의 역사가 어떻게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다 꿰지는 못하지만 이때 당시 문학이 최고였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제시대 때 지금 시대에서는 자신이 능력만 있으면 물론 백그라운드 좋아야 되고 그리고 줄도 잘 타야 되는 게 뭐 현실이지만은요 어쨌든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 분야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그죠?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지만 이 시대 때 일제시대 때는 당대 천재들은 숨도 못 쉽니다. 나가면은 쉽게 말해서 안 끼워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일본에 똑똑한 녀석들이 뭐 좀 이 표현은 여러분 양해하시 바랍니다. 그 조센징 저 똑똑한 녀석이 내하고 경쟁을 한다 하면 벌써
저거는 지배층이고 피지배층이라는 여기에서 경쟁 자체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녀석이 자기보다 더 우월하다? 못 봐줍니다. 무조건 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 천재들이 뭔가 나와서 사회 나가고 꿈틀할 어떤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 뭘 했겠습니까? 자기 혼자서 사회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가장 뭡니까? 했던 게 문학이다 이 말이었어. 문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와 또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과 때로는 불만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딱 쏟아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창작가 비평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쌤 대학 다닐 때 거의 필독스였습니다. 하숙방이나 자취방에 가도 다른 책은 없어도 그 책은 거의 꽂혀 있을 정도로. 그게 보면은 뭐 그 당시에 어떤 주류 작가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또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가 창비죠. 사실 쌤 지금 강의하고 있는 요 뒤에 책꽂이에도 딱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천재들이 정말로 토해냈던 그런 거. 좀 한 점 더 가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사회 시류에 편성하면은 지금 말하는 소위 뭐가 되겠습니까? 친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광수, 최남순도 다 후기에 와가지고 그런 행태를 좀 보이죠. 이러니까 또 그 앞에서 뭐 효봉스님 또 이야기 생각이 나네요. 효봉스님인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한 1960년대 정도에 입적하셨으니까 일제시대 때 정말 한국인으로는 하기 힘든 판사가 됐습니다. 판사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말 당대 천재였죠. 사실은 당대 천재였습니다. 효봉스님이. 그래 이제 판사로 재직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 대상이 독립군 의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굉장히 자신이 어떻게 한 인간이면서 한 인간의 목숨을 갖다가 자기가 결정해서 탈취할 수 있느냐라는 데서 엄청난 범민을 하고는 결국은 법복을 벗어버리고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불교사의 뭐 한국 선불교의 거장 중에 거장 한 분으로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백인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좀 일본 쪽하고도 이렇게 친분이 있어야 되고 또 사상적 검증도 받아야 되고 뭐 복잡하겠죠, 그죠? 근데 특히 이런 좀 천재적 기질을 가진 인물들은 그런 번잡한 거 안 좋아합니다. 단수 명료하게만 단도직입으로 들어가는 걸 다 좋아합니다. 이런 캐릭터들은 쌤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하고 그런 특히 식민지 상황에서 일제와 타협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김인직입니까? 혈연우? 뭐 그거는 또 보면은 또 친일 성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튼 뭐 그렇게 뒤에 변절하는 문인들도 있었고 하지만 아무튼 당대 천재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시의 그 문학 작품을 다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요즘 나오는 문학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독해 실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